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교수 김지호입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을 학습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같이 탐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의 이름처럼 개인을 브랜드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브랜드의 핵심 요소, 그리고 성공적인 브랜딩 사례 등을 다룰 것이고요. 이 참가자들이 퍼스널 브랜딩의 이론과 실체를 또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이 퍼스널 브랜딩이란 무엇일까요? 개인 브랜드화라고 써 있죠. 개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나 SNS가 발달하고 또 다른 매체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실 텐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브랜드와의 차이라고 써 있죠. 일반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퍼스널 브랜딩은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의 요소에는요, 이미지, 전문성, 신뢰성, 일관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모두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 퍼스널 브랜딩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이 직업적인 성공과의 연관성이 있겠죠. 나를 무언가 드러내야 이 세계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SNS에 내가 필라테스 강사다, 내가 한의사다, 내가 아나운서다, 내가 쇼호스트다. 이런 본인의 직업을 굉장히 많이 알리곤 합니다. 또한 유튜브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는 그런 유튜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모두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단지 유튜브 크리에이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강화인데요. 이 퍼스널 브랜딩은 경쟁력을 강화해 주죠. 개인을 조금 더 차별화할 수가 있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의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해주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죠. 따로 마케팅비를 들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나의 장점을 두각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과연 어떤 식으로 올리면 좋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봅시다. 세 번째, 네트워크 확장인데요. 이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는 보다 많은 네트워킹 기회를 창출해 줍니다. 인간과의 이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또 얼마나 알고 또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아냐에 따라서 나의 가동 범위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직업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 향상이죠. 이 브랜드 구축 과정에서 자기인식과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자신을 조금 더 확고히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딩과 마케팅의 차이점이죠. 이 퍼스널 브랜딩이란 참 말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나를 광고한다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브랜딩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반면 마케팅은 이 정체성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브랜드의 특징이죠. 개인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에는 유연성과 진정성이 중요하겠죠. 나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올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또 나는 이런 일들을 해왔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본인의 브랜드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업 브랜드의 특징은요,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반영하고 일관성과 대중성에 초점을 둔다고 써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업에는 무언가 일관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중요시하는 모토는 쭉 밀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이 퍼스널 브랜딩도 나만의 무언가, 나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쭉 밀고 가시면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브랜드는 자아인식과 자기 표현에 기반을 하고요. 기업 브랜드는 시장 조사와 또 소비자 분석에 기반합니다. 네,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의 발전 과정이 보이시죠? 먼저 초기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요, 이 마케팅 전문가들이 개발한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네, 3단계 발전 과정 보실게요. 디지털 미디어와 또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는 단계입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요, 디지털 시대의 브랜딩인데요. 인터넷과 이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인데요. 이 현대에는 이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인지도를 쌓을지 또 개인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지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 브랜드의 핵심 요소는 정체성, 가치, 그리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체성은 말 그대로 아이덴티티인데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표현이 필요하겠죠. 나에 대한 소개를 명확히 하고 대중들에게 나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치인데요. 이 개인의 신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요. 이게 바로 브랜드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 과연 나는 어떤 일을 믿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살아오는지 명확히 나의 가치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 여러분들의 추종자가 되겠죠. 그렇게 자신의 브랜드를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유튜버가 100만 유튜버 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목표인데요.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브랜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셀프 이미지와 퍼스널 브랜딩인데요. 이 자아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가 강력한 셀프 브랜딩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실제 모습과 또 브랜드가 일치할 때 신뢰성과 진정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제가 한의사라고 해볼게요. 한의사인데 굉장히 성실한 이미지의 한의사입니다. 또한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은 한의사라면요. 이 이미지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SNS 또한 유튜브 이런 인터넷 공간에 많이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조금 더 저를 찾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대중의 피드백도 수용하고 긍정적인 자기 강화를 하고 또한 자기 성찰을 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개인 브랜드의 특징인데요.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의 요소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관성인데요. 모든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일관된 메시지와 이미지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은 긍정적인 이미지였다가 어느 날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이미지면 어렵겠죠? 또한 진정성인데요. 자신을 꾸밈없이 진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이 안 한 일들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의 무언가를 과장한다면 그런 커리어는 믿을 만하지 못하겠죠? 또한 세 번째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차별성입니다. 과연 내가 타인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들과의 차이가 나는 정말 특별한 강점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나의 퍼스널 브랜딩이 강화되겠죠? 다음은 자기 발전 과정인데요.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을 알아봅니다. 퍼스널 브랜딩의 첫 단계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분석 틀, MBTI 요즘에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내가 ENFP면 어떤 식으로 나를 드러낼지 안 봐도 아시겠죠? 그렇게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라면 이 시청자들도 관객들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BTI라는 툴을 이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점과 열정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내가 과연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퍼스널 브랜딩에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나와 같은 관심사인 분들이 아마 저를 팔로우하고 구독하고 이러시겠죠? 마지막은 자기 반성과 성찰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성과를 분석해서 이것을 어떻게 브랜드로 사용할지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치와 비전 설정인데요. 이것 또한 퍼스널 브랜딩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퍼스널 브랜드의 기반이 되는 가치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비전을 먼저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어떻게 방향성을 끌고 갈지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크리에이터라고 하시면 과연 내가 이 어린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 수 있는지 식품 혹은 놀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큼지막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테일을 짜가시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와 비전의 조화인데요. 일관성을 유지할 때는 이 퍼스널 브랜드가 조금 더 강력해진다고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치와 비전을 일관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 비전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써두었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의 장기적인 효과인데요. 경력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경력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도 요즘에 SNS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본인이 작업한 화장, 본인이 작업한 헤어, 이런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본인의 샵을 홍보하시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경력이 발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삶의 질도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처럼요. 또한 지속적인 자기 개선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브랜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과 성장 동기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신뢰 그리고 인지도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본인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식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SNS에 드러낸다면 본인의 가치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네, 다음은 성공적인 셀프 브랜딩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인데요. 먼저 자신만의 브랜딩 전략을 계획하고 설정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가진 재능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분야에 정말 특출나 있는지, 어떤 분야를 정말 좋아할 수 있는지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기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이미지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인 네트워킹인데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독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런 경제 유튜버 혹은 경제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브랜드 강화 활동 계획인데요. 브랜드를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의 사례 연구입니다. 네, 유명 인물의 분석인데요. 먼저 오프라 윈프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 이 유명한 인물들의 퍼스널 브랜드를 분석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유명인들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겠죠? 또한 이들이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유와 전략을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실패했었는지 그들의 패인을 분석해 봅니다. 또한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인물을 존경하고 또 어떤 인물을 롤모델로 삼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프라 윈프리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라서 저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과 자존감인데요. 이 자존감이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신 분일수록 이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의 구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자기대화, 그리고 성과를 본인이 인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존감이 브랜드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퍼스널 브랜딩 과정에서 자존감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남들과는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신념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밀고 나갈 수는 없겠고요. 긍정적이고 정말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일관적인 신뢰감 있는 그런 무언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네, 셀프 이미지 관리입니다. 개인 브랜드와 일치시키셔야 좋겠죠? 예를 들면 유아 크리에이터라고 해봅시다. 성숙한 이미지보다 아이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유아적인 귀여운 캐릭터가 좋겠죠? 또한 의사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유아적인 이미지보다 조금 더 신뢰감 있고 전문가스러운 이미지가 좋겠죠? 그렇게 일관적인 셀프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이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인식 그리고 타인의 인식을 조화롭게 이용하셔야 좋고요. 필요시에는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어떤 식으로 내 이미지를 구축할지 이미지 관리에 유용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메시지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피드백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직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인데요. 무언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이 대중들은 쉽게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또한 윤리적인 자세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브랜딩 장애물 관리인데요.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할 때는요. 일반적인 도전의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힘을 기르셔야 되는데요. 도전 극복을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만의 해결책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장기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브랜드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속할 수 있냐면 구체적인 나만의 루트를 설정하셔야 좋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브랜드를 계속 업데이트 하시고요. 또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할지, 수집할지, 피드백을 다양하게 수용하셔야 합니다. 네, 이로써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